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신욱수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ACGAN, Auxiliary Classifier GANs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욱수이고 DMQA에 2019년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제 연구 관심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포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복잡도 분석, 그리고 스케줄링 얼로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연락처와 예전 톡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이자 최종 골인 ACGAN입니다. Conditional Image Synthesis with Auxiliary Classifier GANs라고 ICML에 2017년 발표된 논문입니다. 구글 브레인에서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하기에 앞서 일단 제목부터 읽으려면은 영어니까 뒤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지금 앱스트랙과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겐을 설명하기 위해 일단 옛날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한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일단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그림은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으며 저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낸다는 유명한 모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순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개념의 기본 개념이 이 모순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만들고 있는 5만원권의 모양입니다. 5만원권 안에는 수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가짜 5만원권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기술들이 모두 들어갔을까요? 항상 이 기술들은 순차적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 이 기술이 순차적으로 들어갔을까요? 우측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아무런 기술이 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위조 지폐를 만드는 제너레이터는 가짜 돈을 손쉽게 생성합니다. 그리고는 시장에 유통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가짜 돈을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디스크리미네이터인 경찰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가짜 돈을 만드는 제너레이터는 그 진짜 돈의 변화를 보고 다시 가짜 돈을 만드는데 그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위조지폐범과 경찰이 서로 반복을 하면서 위조지폐범은 점점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간 돈을 만들게 되고요. 경찰은 점점점 그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서로 좋아지고 학습해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adversarial relationship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adversarial relationship을 정확히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입니다. 이것은 이안 굿펠로우가 2014년에 쓴 논문입니다. 이제 아셨죠? 아까 옛날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창과 방패, 이 중에 이 겐의 목적은 창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 그리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생성할 수 있는 생성 모델. 아까 위조 지폐 얘기에서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그 범죄자를 만드는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아마 한국은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겐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X는 리얼입니다. 아까로 얘기하면 진짜 지폐가 됩니다. 오른쪽 Z는 노이즈입니다. 노이즈를 가지고 G, 제너레이터가 G의 Z, 결국 제너레이터는 노이즈로부터 어떤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G는 점점 더 D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가짜를 만들어내고요. D는 점점 더 리얼과 페이크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G의 목적은 어디가 될까요? 제너레이터의 목적은 D,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그냥 찍기와 동일할 때까지 있습니다. 결국 리얼이 들어가든 페이크가 들어가든 D가 50%의 확률로 리얼과 페이크를 뱉어내게 하는 것이 제너레이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왼쪽에 들어오는 리얼은 정확히 리얼이라고 판단하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페이크는 정확히 페이크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와 G가 서로 학습을 하면서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적식을 한번 볼까요? VDG라는 목적식이 있고요. D,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은 이것을 최대한 계속 크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G, 제너레이터의 목적은 작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DX는 결국 X가, 진짜가 들어왔을 때 진짜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거는 어떤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expectation은 결국 진짜라고 잘 판단을 해야겠죠. 이것은 결국 클수록 D 입장에서는 좋은 값이 됩니다. 잘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G의 G부터 시작을 하죠. 노이즈를 가지고 제너레이터가 뭔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빼니까 반대가 되죠. 결국은 노이즈로부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국 아까 익스펙테이션이 점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겐의 식은 이 하나로 그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겐이 발표되고 나서 발빠르게 나왔던 논문이 있습니다. 바로 컨디셔널 겐입니다. 이 컨디셔널 겐은 우측 그림에서 비교해서 볼 수 있듯이 제너레이터에도 컨디션을 넣어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도 컨디션을 넣어줍니다. 컨디션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컨디션이란 바로 클래스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여러 가지의 클래스가 있는, 예를 들면 엠리스트 같은 게 있겠죠? 클래스가 있는 그 정보를 넣어줘서 제너레이터도 그 정보를 가지고 제너레이터를 조금 더 잘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또한 그 정보를 가지고 구분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C겐 역시
목적은 제너레이터에 있습니다. 얼마나 잘 생성하느냐. 겐과 시겐의 목적식도 비슷하죠. 둘 다 어떤 y값. 위에서 그 도식에서는 c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클래스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원했던 목적한 논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AC겐. 이제는 이걸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nditional Image Synthesis. 결국 컨디셔널이라는 거는 클래스 정보를 말하는 거겠죠. 클래스가 있는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만드느냐? Auxiliary Classifier GANs. 부가적인 어떤 클래시파이어 겐을 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겐이긴 한데요. Conditional Image Synthesis. 결국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트워크 구조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겐, C겐, H겐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겐의 제너레이션과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때 컨디션 정보를 넣은 것이 C겐이라고 했었죠. AC겐은 무엇이냐? C겐하고 AC겐의 차이점을 보면은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바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과 페이크만 구분하는 것이 아닌 어떤 클래스를 구분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걔는 결국은 디스크리미네이터만 가지고 뭔가를 쓰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제너레이터가 얼마나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C겐도 마찬가지입니다. AC겐도 제너레이터, 즉 창이 얼마나 좋은 가짜를 만들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A식에는 특이하게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클래스 정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A식엔으로 잘 학습한 것은 다른 딥뉴럴 네트워크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던 것을 겐으로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A식엔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볼 텐데요. 여기는 노테이션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LS란 무엇이냐? 이거는 log likelihood of correct source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소스를 제대로 맞추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한번 식을 한번 볼까요? LS라는 거는 expectation을 하는데 어떤 probability, 확률의 expectation 할 거예요. S는 real. 결국 X 값은 결국 input 값이죠. input 값이 real일 때 source도 real이라고 잘 리턴을 하는 것과 이제 아래 보면은 fake 값이 들어왔을 때 fake란 거는 제너레이터에서 만든 값이에요. fake가 들어왔을 때는 fake로 정상적으로 응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LC라는 게 있습니다. 자, LC의 식을 볼까요? X가 리얼일 때 C는 C. C번 small c가 large C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를 정확히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fake일 때도 정확히 맞추고요. 결국에 LS라는 거는 소스가 맞춰져 있는 이야기인 거고 LC라는 거는 클래스가 맞느냐. 그래서 일단은 요 식을
둘 다 쓴다고 하는 것이 현재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이제 아래쪽을 보면요. D, discriminator는 trying to maximize, 뭔가를 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을 최대로 만드느냐? LC 플러스 LS. 그러니까 클래스도 제대로 맞추고 LS, 소스도 제대로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조 지폐 판별하는 경찰이랑 똑같아요. 경찰이 LC를 잘 판단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짜리 돈이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LS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게 한국은행에서 만든 건지 위조 지폐범이 만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 G를 볼게요. G is trained to maximize. 제너레이터도 maximize를 합니다. LC-LS. LC. discriminator가 클래스는 잘 맞추게 하는 거예요. -LS. LS는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소스는 잘 못 맞추게 하는 거예요. 결국 G의 목적을 보면요. 클래스는 잘 맞추고 소스는 못 맞추고 이게 결국 위조 지폐범이 돈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5,000원짜리라고 정확히 인식, 더 비싸게 할까요? 5만원짜리라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LC예요. 그리고 5만원짜리를 인식은 했지만 이게 한국은행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위조 지폐범이 만든 건지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식의 부분이 LS입니다. 이 그림들은 논문에서 얘기했던 그 클래스를 넣고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 결과를 말해줍니다.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했고요.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넷 안에 있는 클래스를 넣으면 제너레이터가 그 클래스에 맞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개의 제너레이션한 예를 들어주었는데요. 얼핏 보면 어색한 부분은 보이지만 굉장히 제너레이션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학습을 잘 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위 그림을 보면은 리얼일 때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액큐러시가 90%까지 가고요. 아래 페이크는 최대 76%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측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128 by 128일 때와 32 by 32일 때 동등한 어큐러시로 이렇게 놓고 보면 128 by 128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식에는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현재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는 가장 큰 것으로 하는 것이 학습이 훨씬 잘 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A식에는 일반 겐에 비해 클래스 정보가 들어가서 제너레이터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X를 뽑아와서 리얼 데이터에도 특정 클래스를 뽑아와서 D,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분할 뿐만 아니라 어떤 클래스인지도 구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식으로서는 LSLC가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클래스 정보는 맞추고 소스도 맞추고 제너레이터는 클래스 정보는 맞추되 소스는 못 맞추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이시겐으로 학습된 것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분류기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